집 나오니 개고생이야. 또 감기인가? 여우! 나 좀 봐! 어때? 새해맞이 꽃가옷 한번 준비해봤는데 잘 어울려? 난 또 뭐... 뭐? 난 또 뭐? 이쁘어. 영혼이 없잖아. 다시 한번 봐봐. 잘 어울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있다. 아니 보고 얘기해달라고. 애가 무슨 상도덕이 없어? 네가 그러고도 노예냐? 아니 뭐 큰 거 말한 것도 아니고 옷 잘 어울린지 말해달라는 건데. 소인이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 거요? 맨날 집 치우고 밥하고 뒤치다거리 다 하는데 돌아오는 건 맨날 짜증 짜증. 이젠 노예 자격도 받다. 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한다. 고르기 어려울 땐 왼손을 화면에 갖다 대고 파장이 맞는 듯한 카드를 찾아보렴. 두 번째. 영상에 적용된 타임스탬프를 통해 네가 선택한 카드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하면 돼. 세 번째. 이 선녀님의 타로 리딩을 듣고. 네 번째. 리딩이 인상 깊다?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어.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할 시간 줄게. 번호 랜덤으로 해서 10초 후에 공개할 테니 잘 골라봐. 자, 번호 확인하고 가.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먼저 1번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될 상대 아이의 특징을 한번 들여다볼까? 어떤 아이인가 보자니. MBTI로 따지자면 ENTJ나 아니면 ENFJ 같은 성격이랄까? 얘는 일단 이 황제 카드도 그렇고 월드 카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존재감과 영향력이 확실한 인물이라 남들이 봐도 아, 쟤는 진짜 멋있다 하며 이목을 끌만한 아이일 듯해. 외모가 막 달라서 이목을 끈다기보단 그 아이 특유의 카리스마, 리더십, 넘치는 능력 등 때문이라는데, 그래도 외모를 좀 묘사해주자면 동안 페이스는 좀 아닌 것 같고 푸근하고 다정한 인상인데 얼굴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 편이야. 막 눈빡, 콧빡 이렇게 생긴 거라기보단 얼굴에 음영이 많다 해야 하나? 콧대가 좀 있어서, 아니면 애교살이 좀 많아서, 아니면은 입술이 좀 도톰해서 그 이목구비 밑에 그림자가 많이 진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밋밋하지 않을 듯한 얼굴이야. 체형은 마르지 않고 다부진 체형 또는 평균의 체형일 경우가 많고, 키는 남녀 모두 평균에서 살짝 큰 편에 속할 듯하네. 타로 카드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진 황제 카드도 그렇고 세계의 완성을 뜻하는 월드 카드도 그렇고, 이 아이는 너보다 연상에 속하거나 연상이 아니더라도 너보다 인생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할 테야. 너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맺고 끊음이 확실한 냉철한 이성, 판단력을 지닌 것 같다 생각되고 고지식해 보이는 첫인상에 다가가기 어려울 듯해. 얘가 이 황제 카드처럼 엉덩이 딱 붙이고 지 자존심이나 고집 부리면서 좀 독단적이어 보이는 면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더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텐데, 이 죽음, 데스 카드가 나온 듯이 그 아이의 첫인상과 후인상이 정말 칼로 자른 듯 딱 다를 테야. 그 아이는 나름대로 열정, 행동력도 넘쳐서 쉽사리 너한테 말을 걸어오거나 또는 특유의 사교성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일 테야. 첫인상은 어째 사람들과 잘 못 섞이고 독재 정치할 것 같았던 그 아이가 후에는 이 월드카드처럼 사람들을 포용하는 느낌으로 안정적인 여유로운 인상을 줄 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혼자 있을 때보단 단체에 소속돼 있을 때 그 매력이 더욱 증폭되는 편일 테야.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엔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좀 많을 법한데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어딨어? 우리 1번 아이들이 잘났으면 그런 이성 친구들 다 눈에도 안 채일 거니까, 그치? 이 반전 매력의 멋쟁이 상대 아이, 이런 상대 아이와 우리 1번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만남을 가지게 될런지 궁금하다, 그치?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3개월 안에 너와 그 아이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줄게. 너희는 좀 애틋하고 절절하다 말해야 하나? 일본 아이들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도 인연이지만 좀 과거 인연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도 새로운 인연 만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해주자면, 일단 너랑 그 아이, 과거에 잠깐 서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 있었을 거래. 아주 잠깐. 아니면 또는 그럴 예정이라는데, 그때 그 순간 자체가 정말 인상 깊었고 서로의 순수한 면들과 감정들을 나누게 되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거래. 근데 문제는 둘 다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던가 일이 많아서라던가 하는 등 둘이 따로 만날 기회를 가지긴 힘든 상황이 계속될 흐름이야. 이 첫 번째 운둔자 카드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나무에 발목을 묶은 행맨 카드도 그렇고 말이지. 특히 이 두 카드 모두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 둘이 어울리기 힘들 관계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연애가 불가능한 같은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서라던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아서 만나면 안 된다던가, 또는 장거리여서 서로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한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가 있겠지? 앞서 일본 아이들이 상대 아이를 맺고 끊음이 확실한 편으로 묘사했었는데, 유독 일본 아이한테는 그 칼 같은 면모를 발휘하기 어렵대. 결국 두 사람은 이 데빌 카드처럼 서로 계속 그리워하고 서로에게 속박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사실 표면상으로는 행동력이 거의 없을 듯해. 계속해서 연락할까 말까 눈치 보고 내가 다가가도 되는 걸까 아닌가 하고 서로 고민하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는데,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끌렸으면 한여름밤의 꿈같이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서로한테 감겨버렸냐. 재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로 싸우고 다툰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더 크게 떠올라서 한참 그 아이 너의 SNS를 몰래 훔쳐보고 그리워하다가 연락해볼까 하지만 계속 고민만 하는 형상이라 하니까 에휴, 답답해. 일본 아이들이 올해 첫 인연이다 보니까 최대한 좋게 풀이해주고 싶었는데, 에휴, 내가 주선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찝찝한 인연을 소개해준 것 같아 미안하네. 그럼 너희 둘 사이를 위한 조언 말고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볼까? 오, 타워 카드. 내가 아까 한여름밤의 꿈 비유한 것처럼 걔는 그냥 잠깐 만나고 즐기자. 이 카드는 재회 같은 경우라면 네가 그동안 열심히 읽어놨던 이별 후 마음의 평화를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뜨려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 만큼 악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새로운 인연 같은 경우에는 너의 규칙적인 삶, 네가 쌓아놓은 것들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너의 삶에 침투할 만큼 영향력이 큰 아이일 테니 최대한 마음을 내려두라 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어떻게 잊어요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 아이가 그만큼 너에게 치명적이다 라는 사실 자체만 인지하고 있더라도 너를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기 쉬워서 마음을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될 테야. 분명 이 아이랑 사귀게 된다면 너가 맞춰야 할 것도 많고 걔보다 네가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관계에서 우리 일본 아이들이 을을 자처하게 될 테야. 뭐 사랑의 갑과 을이 어디 있나 싶지만 난 우리 구독자 아이들이 덜 아프게 사랑했으면 좋겠으니까 말이지. 이런 거 다 감수할 자신이 있으면 한번 만나봐도 좋을 것 같긴 해. 그만큼 상대 아이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아이일 테니까.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여우 요약해. 너의 상대 아이 같은 경우엔 그 고집이 매우 세. 너가 바라는 대로 맞춰줄 만한 인물은 아니야. 오래 다가온 첫 인연으로선 아쉽겠지만 어느 정도 즐기다 끊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테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먼저 이번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될 상대 아이의 특징을 한번 들여다볼까? 이번 아이의 상대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한번 보자니까, MBTI로 따지자면 INTP나 INFP 같은 아이들이 많을 듯한데, 얘는 일단 이 운둔자 카드랑 바보 카드가 동시에 나온 게 재밌다. 얘는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성향 자체를 보자면 이 운둔자 카드가 말해주길 집돌이, 집순이 스타일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남들에 비해 떨어지나 한 분야에 엄청 뛰어난 전문가일 법한 오타쿠 스타일이야. 요즘 유행하는 너드남 같은 스타일이랄까? 외모를 좀 묘사해주자면 동안의 페이스는 아니지만 사뭇
귀여운 인상일 법하고 미소보다는 무표정이 디폴트 값인 무뚝뚝한 인상. 살짝 퇴폐적인 느낌도 있어가지고 다크서클이 있다던가 볼살이 좀 없다던가 이목구비는 좀 뚜렷한 편. 체형 자체도 살짝 마르고 키는 남녀 모두 평균보다 좀 많이 큰 편일 것 같아. 너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만약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애늙은이 소리를 들을 만큼 세상 다 산 소리 자주 하고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성숙할 법한 아이일 것 같아. 근데 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바보 카드를 보아서 이 아이 올해 운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분야에 열정적으로 용기 내며 도전하게 되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은둔자 카드도 그렇고 자신만의 목표 하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보 카드도 그렇고 얘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하나에 신경을 잘 못 쓰는 멀티태스킹 못하는 아이일 법하다. 어쨌든 애늙은이 같던 이 아이가 웬일로 올해 아이 같은 설레임과 열정을 지니게 되면서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던가 모임을 나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밖에 많이 싸돌아다닐 법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뚝딱대는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 스트렝스 카드도 원수지간인 여우와 호랑이가 서로 노력을 통해서 겨우겨우 공존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얘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도 집에 가고 싶다. 그래도 좀 있어야지.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그래도 호의니까 좋게 받아줘야지 하면서 어째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근데 이게 대화하는 상대가 싫어서라기보단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 또는 일이 우선시되는 아이라 좀 그런 경우가 많을 테지. 묘사하면 할수록 재밌네 이 친구. 이 뚝딱거리는 귀여운 상대 아이. 이런 상대 아이와 우리 2번 아이들이 어떤 식의 만남을 가지게 될런지 궁금하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3개월 안에 너와 그 아이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줄게. 1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도 좀 가능성이 있다 봤는데 2번 아이들은 확실하게 새로운 인연. 근데 완전 새로운 인연이라기보단 주변인? 예전에 한번 얘기해본 사람 정도?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으니 카드 리딩 들어보면서 나중에 너 상황에 맞춰봐. 일단 리딩해보자면 너희는 한쪽의 짝사랑으로 시작될 테야. 내 생각엔 남자아이 쪽이 이성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여자아이 쪽이 100% 친구나 지인으로서만 받아들이면서 남자아이의 호감을 호의로만 받아들이는 느낌이야. 남자아이는 너를 딱 보고 완전 자기 스타일이다. 얘랑 사귀고 싶고 얘랑 사귀게 되면 진짜 진지하게 오래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너만을 바라보게 될 텐데 이 행맨 카드에 매달린 것처럼 너에게 쉽사리 다가가긴 힘들 것 같아. 이게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포함해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듯. 너에게 다가가기 힘든 상황이란 거지. 일적으로나 아니면 뭐 나이 차이적으로나 장거리라던가. 그래도 남자아이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거에도 의연하고 좀 무던하고 인내심 좋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지녀서인지 너한테 친구로서 천천히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을 테야. 그러면서 이 태양, 썬카드처럼 둘은 서로 최고의 벗이라 생각할 만큼 순수하게 즐거운 만남들을 가질 텐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자아이 쪽에서도 친구로만 보였던 남자아이를 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거 썸이구나 하고 인식하고 설레임을 느끼게 될 흐름이야. 그러다 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바보 카드처럼 새로운 관계로 시작될 텐데 이 관계성은 여자아이 쪽에서 결정하게 될 테야. 여자아이가 고백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심한 남자아이 쪽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언지를 해준다던가. 읽으면 읽을수록 완전 풋풋한 새내기 썸 같은 느낌인데 귀여워. 난 언제 또 이런 설렘 느끼냐. 뭐 완전 누가 봐도 달달하고 설렐만한 웹드라마 감성 썸과 연애 루트를 탈 2번 아이네 커플들. 부러운 마음은 일단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너의 둘 사이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봐줄까? 저스티스 카드. 여기서도 말하네. 여자아이 쪽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솔직히 우리 채널은 여자아이 시청자들이 더 많아서 그냥 지금 여자아이한테 리딩해준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너 상대아이는 지금 곧 널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고 감정 숨기면서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데 너 혼자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좀 제대로 받아들여. 무심하게 그 아이 호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도 안 돼. 근데 그렇다고 네가 걔한테 먼저 뭐 적극적으로 다가가란 말은 하냐. 얘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너가 막 들이대면 무서워서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소동물 같은 아이거든. 그니까 걔가 조심스럽게 내미는 사랑을 사랑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감사해하고 그만큼 보답할 수 있는 우리 2번 아이들이 됐음에. 알겠지?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여우, 요약해. 어찌 이리 어리석게도 상대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기 어려운지. 평소 사람과 거리가 먼 아이가 흔치 않게 용기 내어 기울인 노력을 무시하지 말고 바로 알아봐 주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먼저 3번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될 상대 아이의 특징을 한번 들여다볼까? 느낌 좋은데 3번 아이의 상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한번 보자니, MBTI로 치자면 ENFP나 ESFP 같은 느낌? 대체로 엄청 사교적이고 기분파의 순수한 이미지랄까? 일단 하나씩 설명해보자면, 이 가운데 나온 동심을 보여주는 썬카드처럼 그 아이 외적으로는 엄청 동안이거나 귀여운 이미지일 법해. 해실해실 잘 웃고 다니고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라지. 얼굴 이목구비도 막 진하거나 뚜렷하기보단 좀 하얗고 이목구비가 동양적인 느낌? 체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는 보통에서 살짝 살집이 있는 편에, 키는 남녀 모두 평균에서 평균 이하 정도? 완전 키 크고 다부진 체형을 이상형으로 그리는 아이들이 들었으면 좀 실망할 수 있겠다만, 이 아이 나름대로 월드카드도 그렇고 썬카드도 그렇고 누가 봐도 훈훈하다 할 법한 인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인격적으로 보자면은 얘 앳된 얼굴에 비해선 인생 2회차 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엄청 성숙한 편일 거야. 다사다난한 일들도 많이 겪어서 마음에 상처가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해서 딱히 마음에 앙금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자신의 건강한 정신을 남들과 공유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이미지일 거야. 교환 카드 보니까 진짜 뭔가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얘가 사교적인 성격에 비해서 나름 자신만의 영역이 확고한데, 이게 자존심이나 고집 같은 거랑은 좀 달라. 자존감은 만땅한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자신의 삶을 비판하거나 선을 막 마음대로 넘거나 하는 거에 좀 싫어하는? 자신의 삶은 그냥 제대로 존중해주면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인물이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조곤조곤 문제를 해결해내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지니기도 해서 누가 봐도 벤츠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나마 좀 안타까운 점 한 가지만 든다면, 이 아이 좀 진지하고 깊은 관계에 대해 좀 회피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이게 태생적인 성향이라기보단 과거의 아픔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재밌게 대화만 하고 놀 정도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좋지만 진지한 속내를 나누는 이성의 존재는 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야. 기껏 이렇게 잘 읽어놓은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릴까봐 무서워하는 거지. 누가 봐도 멋지지만 남모르는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이 상대 아이. 이런 상대 아이와 우리 3번 아이들이 어떤 식의 만남을 가질런지 궁금하다, 그지?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3개월 안에 너와 그 아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줄게. 아니, 얘는 그냥 내가 방금 말했던 거 그대로 스토리텔링 됐네. 그리고 서사도 완벽하다. 친구처럼 지내다가 연인으로 넘어간다는 큰 플롯은 이번 아이네 커플들이랑 비슷하지만, 이번 아이들 내는 한쪽의 짝사랑으로 시작돼서 눈치 없는 한쪽이 겨우 알아봐주면서 사귄다고 했지만, 너희는 일단 남자아이 쪽이든 여자아이 쪽이든 서로 쌍방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마음 또는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들키지 않으려다 급발진으로 사귀는 느낌이야. 그니까 현실 부정 오지게 하고 남들이 야 너네 사귀냐? 하고 물어도 둘 다 화내면서 나 얘랑 절대 안 사귈 거거든 하고 못 박듯이 굴지만,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저울질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정말 커질 법해. 특히 그나마 둘 중 상대 아이 쪽에서 야 너네 사귀냐? 하면 막 능글맞게 나 얘 좋아하잖아 하고 장난식으로 말한다던가, 좀 더 여자아이를 쫓아다니는 느낌이 있지만 걔도 진지하게 잡고 야 너 나 좋아해? 하면 야 그거 방금 했던 거 구라지 믿었냐? 할 법하달까? 근데 애초에 너 나 좋아해? 라고 물을 일이 없을 만큼 서로 감정을 외면하려고 노력해서 어쨌든 친구라는 명목으로 자꾸 선을 넘나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한쪽이 고백 공격 때리고 그게 잘 먹히면서 연인으로 발전할 법해. 아니 아주 대놓고 시나리오가 나오잖아.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썬카드에서 결정을 의미하는 정의카드, 그리고 연인을 의미하는 이 러버스 카드. 서사 참 맛있다.
저스티스 카드 자체가 좀 강한 한방 같은 에너지가 있어서 한쪽이 고백하게 될 때 아예 너 나랑 사귀자. 안 사귀면 나 이제 너랑 다시는 안 볼 거야. 친구로도 못 지내 할 만큼 회심의 한 방을 놓을 것 같아서 다른 한쪽이 좀 어안이 벙벙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뒤에 러버스 카드 보니까 거절할 마음도 없이 둘이 행복하게 잘 지낼 것 같아서 아 여기도 배 아프네. 완전 웹드라마 감성 소사야. 그래 부러운 마음 일단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너희 둘 사이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 한번 뽑아봐 줄게. 하이프리스트 여사제 카드. 너는 진짜 상대 아이랑 완전 반대로 좀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사람 많이 안 만나고 좀 소심한 타입일 것 같은데 만약 너 그 상대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든다 싶으면 좀 감정 숨기지 말고 움직여. 이 눈 감고 아닌 척하는 여우 그림 좀 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아이를 만나겠어. 특히 이 카드는 솔직하지 못함, 거짓말, 양면성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의 그 애매한 태도 때문에 그 아이와의 관계가 점점 루즈해지고 감정 소모가 더 커지는 걸 테야. 그니까 결단력 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아이한테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 알겠지? 아이고 내가 다 기대되고 그러네. 너네 연애. 어쨌든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우 요약해. 올해 내게 처음으로 찾아올 라인은 친구로서도 연인으로서도 최고의 궁합일 테야. 허나 서로 깊은 이성관계를 맺어가기 무서워해서야 원. 그 아이가 좀 더 용기 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먼저 4번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될 상대 아이의 특징을 한번 들여다볼까? 이번 영상의 새로운 인연들은 웬만해서 2번 아이들 내 빼고는 다 사교적인 편이다. 4번 아이들의 상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자면 MBTI로 따졌을 때 ENFJ나 ESFJ 같은 느낌? 남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어느 정도 따뜻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형 아이일 테야. 일단 외적인 거 먼저 보자면 키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 평균 이상으로 큰 편에 속하고 체형은 어느 정도 마른 근육 아니면 보통 정도의 살짝 바람둥이라 생각될 만큼 매력적인 페이스를 지녔을 테야. 3번 아이네 같은 경우엔 아이 같은 해맑은 미소가 매력이라 했다면 4번 아이네 상대 아이는 조금 가벼운 미소가 디폴트 값으로 있고 은근한 눈웃음으로 마음을 간질간질거리게 만들 것 같은데? 완전 팍스구만. 나이대는 웬만해선 연상, 스트렝스나 교환 카드 둘 다 정신적인 성숙도가 짙은 카드다 보니까 연상이 아니더라도 좀 어른스럽고 여유로운 이미지야. 이 아이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별의 고통을 겪었거나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에 얽매여 있던 아이일 법해. 이별이 아니더라도 좀 가슴 아플 만한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픈 모습 티내지 않고 꿋꿋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대. 이 스트렝스 카드가 날뛰는 본능인 호랑이를 이성적이고 똑똑한 여우가 조련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렇듯 그 아이는 지금 흔들리는 본능적인 우울감, 슬픔을 아직은 극복하진 못했지만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다고 하네. 이 교환 카드를 봐선 남들을 좀 가르치거나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같은 이미지의 사람일 법한데 거기다가 이 끼와 재능, 말솜씨가 다분한 매지션 카드까지 더해져 그 아이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이성들한테 겉보기에 바로 인기가 많을 사람이다 느껴질 법하대.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알쏭달쏭한 면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성숙도 높은 아이가 왜 이렇게 해프게 모든 이성들한테 잘해주는지 한번 보자면 과거에 진지하고 무거운 인연과 만나면서 너무 지쳐왔던 터라 이번에는 오히려 가볍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자신에게 너무 큰 책임감과 의무를 더해주지 않을 그런 이성을 원한다 해. 그래서 그렇게 어장관리하듯이 다니나 보네. 이런 애들한테 한번 감기면 진짜 스트레스겠는데. 이 누가 봐도 매력둥인 상대 아이. 이런 상대 아이와 우리 4번 아이들이 어떤 식의 만남을 가지게 될런지 궁금하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3개월 안에 너와 그 아이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줄게. 이번 영상 주제가 올해 나에게 찾아올 첫 인연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을 텐데 4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새 인연 운도 보이긴 하지만 재회운이 더 크게 보인다. 그래도 일단 두 경우 모두 해석해줄게. 이건 아직
잊지 못할 이별을 겪은 아이들에 해당하는 제외 케이스인데 너희는 맨날 생각만 하던 상대 아이와 곧 갑작스럽게 연락이 닿게 되면서 이 타워 카드처럼 멘붕하게 될 테야. 진짜 예상치도 못한 만남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 아이 생각하면서 정리했던 마음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져서 처음 연락했을 때 좀 뚝딱거릴 수도 있겠다. 그때를 계기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가긴 하는데 겉으로는 이 여왕제 카드처럼 평온하고 여유로운 척하면서도 사실 둘 다 속을 들여다보면 감정 소모가 엄청날 모양이야. 둘이 섣부르게 사귀자고 말하지 않고 일단 둘이 같이 있으면 좋긴 좋으니까 두루뭉실한 관계로라도 만나긴 하는데 속으로는 또 걱정이 쌓일 테니 마음 가슴 졸이고. 근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아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의 흐름이 계속될 듯해. 쉽게 사귀기는 힘들 모양새지. 왜냐면 둘 다 좋아했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 갈등, 안 맞던 부분에만 더 집중하면서 섣불리 사귀자고 말을 못할 모양이야. 이럴 거면 애초에 연락 자체가 안 닿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어쨌든 재회 같은 경우엔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고 새 인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할 기회, 장소에서 그 아이와 처음 만나게 될 테야. 뭔가 소개팅 같은 걸로 만날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전시회라던가 아니면 소개팅 어플이라던가 또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활동의 비율이 좀 높은 곳에서 만나거나 또는 헌팅으로 만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만나게 될 테야. 남자아이 쪽에서 여자아이한테 첫눈에 반할 테야. 하지만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많이 만나더라도 겉으로는 평온하고 여유로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쪽이 한쪽만을 쫓는 느낌이 계속될 테지. 특히 한쪽이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거나 일적으로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 등의 이유로 우리는 연애하기 힘들 거야 하면서 피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이러한 둘 사이의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아이고, 이번에 아이들이랑 좀 비슷한 운명이어서 안타깝네. 너희는 그래도 좀 둘이 소통할 기회는 일본 아이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더 있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많이 변할 수 있겠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 둘 사이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오직 4번 아이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 월드카드? 내 생각엔 겉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속으로는 피폐한 쪽이 우리 4번 아이들인 것 같거든? 이 월드카드는 네가 겉으로만 여유로운 게 아니라 리얼 찐 내면에서까지 여유로움, 자존감이 채워져야 그 상대 아이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 상대 아이 또한 너에게 정착할 수 있을 거라 해. 상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갈 의지는 충분하고 너가 있는 곳의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도 마음이 편해지는 시기가 왔을 때 그 문을 열어줘.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빨리 솔로 탈출하고 싶어서 상대한테 막 닥달하고 그러면 얘도 부담스러워서 도망칠 수 있으니 두 사람 모두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 테야.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엔 너 스스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테고. 알겠지? 그럼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여우 요약해. 그렇게 감정 소모가 심한데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인연이라면 페이스 유지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야. 최대한 상대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고 너의 세계에 집중하며 만나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먼저 5번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될 상대 아이의 특징을 한번 들여다볼까? 얘도 좀 빡세네. 5번 아이는 상대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한번 보자면 MBTI로 따졌을 땐 ENTP나 ESTP 같은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유분방하게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주관이 확고해서 남들과 토의하는 걸 즐기는 그런 아이랄까? 일단 외적인 거부터 설명해주자면 키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 평균 이상 또는 평균 정도의 그렇게 막 크지 않은 적당한 키.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는 마르거나 마른 근육질의 아이들일 법해. 얼굴은 좀 남성미가 느껴진다 해야 하나? 눈썹이 진하고 눈빛이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 누가 봐도 쟤 잘생겼다 할 법한 인상이라 처음에는 벽을 느낄 법해.
하지만 시크하고 무뚝뚝하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웃음이 해픈 아이야. 매지션 카드의 이 광대 여우처럼 살살 짖는 눈웃음과 능글맞은 장난기가 다분한 아이로 묘사되는 데다가 이 스트렝스 카드처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도 살살 어루달래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말솜씨, 처세술이 좋은 편이라 그런지 주변에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아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법해. 특히 대화할 때 물처럼 흐르듯이 상대의 대화에 맞춰 이야기해주면서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생각과 고집이 확고하고 깊어서 정말 얼굴에서 한 번 반하고 대화하면서 또 한 번 반할 법한 그런 아이야. 근데 이 세 카드 모두 좀 사람을 부리는 이미지의 카드들이라 그런지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자존감, 자존심 모두 높아 남을 깔보는 무의식을 장착하고 대할 듯해. 막 대화하면서도 얘랑 좀 놀아줘 볼까 하는 마음씨로 이야기 나눈다던가 말이지. 이걸 뭐 영악하다 해야 할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 범절이 없거나 하진 않을 테니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돼. 그냥 조금 나르시스트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뿐 능력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배울 점도 많은 친구야. 이 누가 봐도 매력둥이인 상대 아이. 이런 상대 아이와 우리 5번 아이들이 어떤 식의 만남을 가지게 될런지 궁금하다. 그지?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3개월 안에 너와 그 아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줄게. 야, 진짜 내가 방금 누가 봐도 매력둥이라 해서 그런가? 카드들이 다 빡세게 나왔네? 이 갈등, 라이벌, 혼란 등을 의미하는 문 카드도 그렇고 만인의 스타를 뜻하는 별 카드도 그렇고 얘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너 만약에 얘한테 감기면 고생 좀 많이 하겠다. 아까 동성이랑 이성 둘 다한테 인기가 많다 했지만 특히나 주변에 이성들이 더 많아가지고 구설수가 좀 있는 편이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 분위기의 카드들이 나온 걸 봐선 너희 소개팅이나 뭐 헌팅처럼 1대1로 만나는 관계는 아닌 듯하고 모임에서 이 아이를 만날 듯한데 공부나 일과 관련된 모임보다는 좀 사람들끼리 자유분방하게 만날 수 있는 친목 모임이나 아니면 영화, 미술, 음악, 패션 등 예술적인 활동을 나누는 그런 모임에서 만날 수 있을 테야. 처음에는 그 아이의 첫인상도 강렬하기도 하고 구설수도 꽤 있는 것 같아 우리 5번 아이 쪽에서 그 아이가 별로라고 생각되며 밀어내게 될 텐데 그럼 밀어내는 너의 모습에 상대 아이가 흥미를 지녀서 가볍게 찌르듯이 말을 건네댈 것 같아. 처음엔 너도 외면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 그거를 좋게 여기다 점점 그 아이에게 빠져들게 될 텐데 하지만 아까 그 아이 특징 카드에서도 나왔던 이 황제 카드가 또 나온 걸 봐선 이 아이는 5번 아이한테 관심이 있어도 막 티나게 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올인하진 않고 좋아하는 티도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관심 있는 5번 아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있더라도 사귀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 건 즐기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좀 딱딱하게 구는? 좀 애가 이상해. 너가 짝사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변의 라이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겠고 이 아이는 뭐 사귀자는 말도 안 하고 얘기하는 내가 벌써 머리 아프다. 5번 아이들이 올해 첫 인연이니까 최대한 좋게 풀이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주선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찝찝한 인연 말해주니까 좀 미안하네. 그럼 너희 둘 사이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 스타카드 이제 뭐 더 할 말이 없다.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만인의 스타, 뭐 아이돌 같은 존재라 해야 하나? 하늘에 떠서 사람들의 이쁨을 받고 살아야 하는 별 같은 존재야.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아이일 테니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짝사랑이나 동경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 5번 아이들의 심성에 좋을 것 같아. 같이 지내면서 둘이 가까워지고 애틋해졌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너에게 대하는 것만큼 똑같이 다른 아이들한테도 대해서 그냥 뭐랄까 적당한 똑같은 양의 관심을 남들에게 배분해주는 급식소 오빠 같은 느낌이랄까. 어쨌든 이 조언 듣고 너가 좀 덜 상처받는 방향으로 그 아이랑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잘생기고 이쁜 친구 하나 둔다 생각하고 옆에서 유사연애 해먹으면 되지 않을까. 소유욕만 버리고 그럴 수 있겠다면 나름 괜찮은 관계일 수도 있어. 에휴, 됐다.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고 여우 요약해. 올해 찾아오는 첫 인연이 이리 가슴 아픈 관계라니. 이러한 만남에서도 무언가 얻는 게 있을 테고
그것이 다음 인연을 맞이할 기반이 될 테니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